이번 누리호 3차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발사를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발사대 설비 간의 통신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방효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모시고 집중 분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안타깝게 발사된 모습을 보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발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기된 이유가 좀 어려워요. 어떤 이유에서 연기가 된 겁니까? 네, 그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그 발사체에 우리 산화제와 네. 연료 그리고 그 고압 그 헬륨 가스를 공급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공급을 하는 그 지상 설비가 그 컴퓨터랑 통신을 해서 그 자동으로 그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네. 공급 과정이 이제 통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을 다행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헬륨 그 저온 고압가스를 먼저 채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채우는 명령을 하는 컴퓨터의 명령이 통신 오류가 발생했다 한 것으로 이렇게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게 이 자동으로 되기도 하고 수동으로 되기도 하는데 수동은 되는데 자동이 안 된다. 그래도 멈춰야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그 발사체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모든 그 과정이 자동 시퀀스라는 그 순차적인 어떤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 수동을 했다가 또 시퀀스나 이런 자동 명령 체계에 또 오류가 생기는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지금 많은 그 발사 체계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성을 확보한 후에 발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7만 개의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2차 발사 당시에도 센서 하나가 이렇게 고장이 나면서 다시 조립동으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때보다는 지금이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2차 발사에는 이제 문제가 그 내부에 이제 이미 발사체 내부의 센서 이상으로 고장이 발견이 돼서 그걸 수리하려면 다시 그걸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동으로 가서 해체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다행히 발사체 이상이 아니라 그 지상 설비의 오류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발사체를 굳이 다시 조립동을 이동해서 해체할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그 심각성이 조금 덜하지 않나 2차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수차례 저희가 점검을 하잖아요. 보통 네네. 발사 한 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시험 연습할 때는 나오지 않다가도 이렇게 막상 하는 날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최근에 그 프랑스에서 개발한 베가 발사체도 그렇고 일본의 발사체 그리고 러시아 발사체 실제로 그 발사체를 많이 개발한 나라에서조차 발사를 하는 데서 실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사체는 굉장히 많은 수의 부품과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사 전에 여러 번 리허설을 합니다. 점검도 많이 하고 리허설도 하고 지금 이번에 이 과정도 사전에 다 리허설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던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그만큼 시스템이 복잡하고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발사체의 경우에도 실제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경 해당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행히 3시 40분경에 이 산화제나 연료를 주입하기 전에 이 문제가 네네.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기립해 둔 상태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발사체 문제가 아니고요. 아직 그리고 연료와 산화제를 이제 충전을 안 한 상태에서 기립은 한 일주일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사체가 아닌 그 지상 그 설비 시설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연료와 산화제가 충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 7일 정도의 그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세워진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네네네. 물론 내일까지 오전에 되면 제일 좋지만 네네. 계속 보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만약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면 다시 눕혀서 조립동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지상의 설비의 그 오류로 현재 파악이 돼서 오늘 저녁에 아마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점검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네. 이 지상 설비 문제만 집중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결과가 우리가 그 결과를 판단해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내일 또 발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이 발사체 안에는 이제 위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위성 같은 경우에도 기초적인
에너지는 좀 채워놓은 상태인데 일주일 동안 세워놓으면 이 에너지가 과연 방전되진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성을 발사체 장기간 보관할 때 가장 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그 배터리에 에너지가 다 충전이 돼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방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세대 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 탑재체로서 또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그 전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기립된 상태에서 외부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네. 그 외에 이제 큐브 위성 7기가 있는데요. 큐브 위성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이미 이제 최대로 충전을 해놓으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기술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일주일 보관 상태는 크게 그렇게 그 우려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담당 기업과 연구원이 원인 파악 중이고 내일 오전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내일 또 발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밝히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뭘 파악하고 좀 점검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발사 그 지상 설비에서의 통신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런데 네. 그 통신이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문제로 현재까지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 문제를 좀 해결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차례 리허설을 했었고 또 그동안에 두 차례의 우리가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시스템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저는 뭐 다소 내일 뭐 우리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충분히 발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하고 싶습니다. 보면 이제 내일 이야기가 오전에 나올 텐데 문제는 이제 내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날씨라든가 이런 변수도 또 한번 고려는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 그 발사 결정은 우리 발사관리위원회를 아마 오전에 개최를 해서 네. 총 결정을 하게 되고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과정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우리 시험 발사체부터 지금 네 번째 정도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 최종 그 발사 임무를 수행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발사 여부를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말이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내일 발사가 어렵다면 31일까지가 예비일인데 뭐 가을로 넘어갈 수도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신중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좀 없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5월 발사가 가능하면은 당초에 이제 그 7일을 잡아놨는데요. 네. 여러 가지 그런 또 기상의 변화라든지 장기적인 예보를 좀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을까지 우리가 연기하는 거는 조금 일단은 결과를 좀 점검 결과를 살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많이 나온 얘기가 오후 6시 24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으로 이제 네네네. 오늘 원래 발사하려고 했는데 네네. 내일도 아마 발사한다면 이 시간을 전후로 할 것이다. 이 시간을 전후로 발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이유인데요. 네. 그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면은 위성이 한 1,000km 정도 낮은 고도입니다. 그 지구가 한 반경이 한 6,400km니까 굉장히 그렇죠. 낮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위성이 그 지구와 태양의 그 뒤로 들어가면 일식이 생깁니다. 어두워진 대로 들어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굉장히 위성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됩니다.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 위성을 그 우리가 항상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식에 들어가지 않는 궤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투입하는 시점이 이 발사 시기랑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정확하게 몇 분에 발사하면은 그 위성이 지구의 그 그림자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태양을 바라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최대한 피하고 또 차세대 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레이더 탑재체를 싣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 전력량이 한 2.4kW 정도의 많은 전력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면에서 그 태양 우리 동주기 궤도라고 하는 그런 일식을 피할 수 있는 궤도를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시점이 바로 6시 24분으로 딱 확정됐다라기 때문에 항상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3차 발사가 1, 2차가 시험 발사였다면 이번엔 실전 위성을 이제 싣고 처음 발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위성을 실은 겁니까? 그 주위성이 있고요. 그다음 부위성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위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위성은 이제 카이스트 인공연구에서 개발한 레이더 탑재체. 그 레이더 탑재체는 지구 관측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라든지 우리 산림 현황 그리고
그런 그런 빙하 상태를 촬영하는 그 상태를 그런 탑재체가 실리고 나머지 부위성들은 큐브위성이라고 하는 우주과학 탐사용 큐브위성이 4기 천문 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그 큐브위성 4기가 실리고 나머지 3기의 그 큐브위성들은 기술 검증 위성으로 국내 산업체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네. 뭐 특히 중간에 보면 4개가 편대 비행하는 위성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주 개발에서 다수 위성이 동시에 편대를 이뤄서 비행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번에 큐브 위성이 이제 그런 편대 비행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쉽게도 발사 이 시도를 못했지만 이종우 과기부 장관이 내일도 발사 가능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만큼 내일 발사가 된다면 성공 여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네, 아직 이번에가 이제 3차 발사인데요. 1, 2차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그 발사 운영을 해본 경험을 살린다면 내일 발사도 무난하게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또 무엇보다 현장에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밤잠을 설치는 연구원분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국민 여러분들의 그 많은 성원과 그런 그 성원을 부탁드리는 이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효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